오늘은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10월 25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6년이 넘는 투병 생활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영상이나 글에서 인물을 지칭할 때 존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의원, 회장 등을 붙일 때 이미 그 자체가 존중의 의미를 담은 칭호이므로 굳이 뒤에 님이라는 존칭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시청자와 독자를 높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말에 등장하는 대상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죠. 물론 호칭이고 뭐고 붙여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등장할 때도 아무런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님이라는 존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만큼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간 이건희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비범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릴 적 신동이었다, 뭐 이런 누구나 따라다니는 실체 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늘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하면 조용히 듣기만 하고 답도 늘 단답으로 했다고 합니다. 평생 술도 별로 즐기지 않았고 부모,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타지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남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생각을 깊이 하는 버릇이 들었다고 직접 말했었죠. 이건희 회장님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라 평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혼자 엔진, 전자, 항공 등에 대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거나 전자제품을 분해, 조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굉장한 영화 매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는 3년 동안 영화 1300편을 봤다고 하죠. 고등학교 동기인 홍사덕 씨, 국회의원을 했던 그 홍사덕 씨 맞습니다. 홍사덕 씨의 말에 따르면 이 회장님은 학창시절 공부에도 별로 뜻이 없었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사람 공부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홍사덕 씨에게 어느 날 일본 학교에 교과서를 주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하더랍니다. 홍사덕 씨가 그걸 뭐하러 배우느냐고 반문하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이건희 학생은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고 답했다고 해요. 실제로 현재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한국의 다양한 산업이 일본의 뒤를 따라서 발전해 왔고 삼성의 반도체 분야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일본과의 기술 협약이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지금은 삼성이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됐으니 고등학생의 시각이라고 보기엔 대단히 놀라운 비전이죠. 대학 시절에 잠시 귀국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홍사덕 씨가 한강 다리를 보면서 저게 한국 기술로 만든 다리다 라며 자랑스러워하자 이 회장님은 야, 이 생각 없는 놈아, 통일이 되면 한강으로 화물선이 다닐 텐데 다리 가운데 교각 간격이 저거보다 넓어야지 라고 답했다고 해요. 미국 유학 시절에는 중고차를 사서 뜯어보고 조립하고 고치고 닦아서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중고차를 사서 뜯어보고 하는 일을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차를 6대나 거쳤다고 하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동물적인 경영 감각으로 유명했는데 또한 분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영진들은 이병철 회장과 점심때 2시간만 면담을 해도 진이 빠져서 오후에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타이트한 경영 수업을 이건희 회장님은 거의 2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건희 회장님은 이병철 회장님의 3남이에요. 그러나 첫째, 둘째가 후계 구도에서 멀어지면서 1976년에 후계자로 지목되고 1978년에 부회장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경영자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회장이던 시절에 인간 이건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라도 갖고 싶은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부회장이면서도 비행기 표도 직접 끊고 혼자 불쑥불쑥 외국을 나가서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고 기술 협약을 맺어오고 계약서를 가져오고는 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물산 도쿄 지점에서 일했던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한 통도 없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일이 허다했었다고 해요. 이런 특징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도 물려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혼자 출장을 다니고 현지 지사에 연락 없이 조용히 다녀가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일이 잦다고 해요. 현재 삼성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해 이건희 회장님은 일찌감치 비전을 봤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마저 그 돈이면 TV를 몇백만 대나 만들
얻을 텐데 반도체에 왜 투자를 하느냐고 결재를 안 내자 이건희 회장님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파산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그 회사를 거점 삼아서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를 50번이나 찾아가고 미국 전역의 대학을 방문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사장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초빙한 젊은 전문가들 월급이 400에서 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게 삼성 스타일의 인재 경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90년대 초반 삼성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세계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을 때 이건희 회장님은 반도체 투자는 불황해하는 것이라면서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합니다. 결국 1993년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하죠. 이건희 회장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영 선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3년에 삼성 신경영 선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외국에서 삼성 제품들이 먼지가 쌓인 채 덤핑 판매가 되고 세탁기에 뚜껑 부품이 맞지 않아서 직원들이 칼로 깎아내는 꼴을 본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진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모아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조리 바꾸라는 주문을 합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라인 전체를 세워버리고 불량 제품을 수거해서 쌓아놓고 태워버리기도 하죠. 그 뒤로 삼성은 경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싸구려 덤핑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고품질의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죠. 현재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제품들, 세계 시장에서 명품 취급을 받는 제품들은 모두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 신경영 선언은 현재의 삼성을 있게 해준 거대한 축 중 하나입니다. 이건희 웨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끝이 없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의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언제 될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삼성은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한 회사의 1차 협력사만 2,200여 개에 이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삼성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한 해 대한민국 무역 흑자액의 70% 가까이 되며 매출액의 90%를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TV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D램, 낸드, SSD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미국 시장 생활가전 점유율 1위, 브랜드 가치로 세계 6위, 미국 회사 이외의 기업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삼성은 한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입니다. 전체 법인세 수의 17%, 전체 국세의 4.5%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삼성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자산은 3조 원이 넘고 삼성전자 혼자서만 1년에 4천억 원이 넘는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보의 11%를 삼성이 사들여서 민간에 공개하고 있죠. 결국 삼성은 한반도 존재 이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을 일컬어서 반도 최고의 아웃풋이라는 말을 하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코리아라는 이름보다 삼성의 나라로 한국을 더 기억합니다.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삼성만큼 세계에서 인정받고 삼성만큼 세계의 이름을 날린 존재는 없습니다. 삼성만큼 돈을 벌어다 준 존재도 삼성만큼 승리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건희라는 비저너리의 경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 특유의 위기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삼성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게 만드는 기업 문화의 근간이자 에너지죠. 9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은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우리는 R&D 투자가 너무 적다 하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R&D 투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두가 이건희의 DNA죠. 삼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없고 이건희가 없이는 삼성도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취임한 이래 31년간 삼성의 매출액은 연평균 11.43% 성장했습니다. 이익은 259배가 됐고 시가총액은 396배로 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다, 나라의 덕이다, 비열한 소리죠. 다른 기업에는 직원이 없어서 삼성이 되지 못했습니까? 다른 기업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 삼성이 되지 못했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